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달 소식지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1월달 마감하느라 고생하셨고 2월달에도 변경된 내용들 위주로 핵심 위주로 영업일수 대단히 짧습니다. 여러분들 2월달의 영업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업의 방향은 아무래도 확률이 좀 더 높고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상품들과 필요한 상담을 권유하는 송곳 같은 상담이 되셔야 될 겁니다. 활동량을 근거로 기반을 하셔서 원하는 좀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적재적소 선택과 집중의 상담에 집중하시려면 월초에 있는 소식지 잠깐만 집중해 주시면 될 겁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 손보입니다. D 손보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순환계엔 암생활비라는 게 요즘 또 주요 치료비 이후에 암이나 심내혈관 질환의 치료 방법 중에서 2가지 이상, 3가지 이상을 하게 되면 자기들은 어떤 특약명에 의해서 혹은 방법 여러 가지를 하면 주겠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집중해 봅시다. 자, 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보험금 나갑니까? 진단비가 나갑니다. 그죠? 수술을 하면 수술비가 나갑니다. 항암하면 약물 치료했으니까 약물 치료비 나갑니다. 방사선하면 방사선 치료 나가고요. 약물 중에서 표적 항암하면 표적 항암 치료비 나가고. 자, 요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보장 범위는 뭐가 제일 넓어? 진단비가 넓은데, 자, 이렇게 따지면 반대의 논리가 되는 주요 치료비, 직접 치료비, 무슨 치료비, 표적 항암, 이거는 해당하는 사람만 하니까 조금 보장 범위가 좁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베이직을 깔고 가겠습니다. 진단비 무조건 필요합니다. 내허 진단비 무조건 필요합니다. 진단만 받고 수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비를 깔아두되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건 뭐죠? 보험은 말 그대로 의료비에 대한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고객님의 가정경제의 불안함을 해소시켜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암생활비, 무슨 생활비, 주요 치료비 같은 걸 가입해두면 비싼 치료와 병행되는 치료, 반복되는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추가하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논리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치료를 받을 때, 자, 우리가 린치핀 정규교육 시간에 항상 하는 거 뭐죠? 자, 일반적인 1차 항암 치료가 있고요. 맞기만 하면 전이와 재발에 대한 후유증이 좀 더 완화될 수 있고 치료 확률이 높고 완치 확률이 높은 주사 하나, 알약 하나만 먹으면 해결되는 치료가 있습니다.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고객님들 대부분 어디서 선택을 하시죠? 후자를 선택을 하십니다. 하지만 후자의 문제는 뭡니까? 치료비가 비쌉니다.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특약이 뭐였죠? 표적 항암, 면역 항암, 주요 치료비, 생활비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가게금에서 고객의 선택에서 조금의 보험료를 더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특약들이 많이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보시고 본인 머릿속에 보장의 마인드맵을 어느 정도 깔아놓고 소식지를 보시면 불편하신 게 없을 거예요. 또 이런 게 추가됐어? 또 새로운 게 나왔어? 이런 식으로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업셀링은 이런 식으로 좀 더 잘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3천만 원 너무 좋습니다. 생활비. 근데 이 포인트가 뭐냐? 어떤 치료를 2가지 했냐 3가지 했냐에 따라서 더 주냐 안 주냐 차이예요. 추가가 되면 보험료는 당연히 비싸지겠죠. 그러나 진단비보다는 저렴한 특약들로 해당 치료가 추가될 때마다 보장이 괜찮다라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외에는 딱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D사는 그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D사에서도 치매 치료비 돌봄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며 레캠비 이런 내용이 결국에 나왔습니다. 자, 레캠비와 경쟁이 붙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나는 일이 또 발생해 버린 거예요. 치매의 치료 방법이 진단받고 진단비만 나오냐, 그 기준이 CDR 척도냐, 장기요양 등급이냐로 따지는 시대에서 진단비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간병을 하실 때 나오는 시대에서 간병뿐만이 아니라 주야간보호센터를 다니는 데서 집으로 재가 서비스를 받으면 돈이 나오는 데서,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면은 뭐가 문제죠? 치매 치료에 이제까지 나왔던 보험들의 문제는 뭐죠? 자, 치매 치료에 직접적인 무언가 했을 때 나오는 보험금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치매 치료에 직접적인 무언가를 했을 때 나오는 건 없단 말이에요. 치매로 인해서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진단비를 주던지, 그거로 인해서 이게 치료입니까? 데이케어 센터 다니는 게 치료예요? 집으로 방문 요양 재가 서비스 부르는 게 치료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의학적인 뭔가 처치나 행위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게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그러면 레캠비 어떤 회사가 좋을까?
기준이 있죠. 하자마자 주냐, 할 때마다 주냐, 몇 번의 치료를 했을 때 주냐,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총 받으시는 금액이 크냐 작냐가 포인트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안점으로 보시면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를 금방 구분 지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좋은 경쟁이 붙었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 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이대. 네. 이것만 보겠습니다. 업계 유일 10억 통장, 프리미엄 월렛. 자, 변한 게 없습니다. 순환계 주요 치료비, 3대 주요 치료비 모두 선지급하고요. 간병인 20만 원을 주는 회사가 이 회사와 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회사에서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20만 원의 한도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번 달은 무조건 선택과 집중입니다. 실제 주말 제외하면 영업일수 10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명절에 일가 친척 만날 수도 있고 가만 고객 만나실 수도 있죠. 그분들의 고민은 결국엔 본인들의 걱정과 본인들이 아프게 됐을 때 본인들을 돌보는 자녀들의 간병에 대한 걱정일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10,000원, 20,000원을 더 보장을 받냐 안 받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병인 20만 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업계 최강 5건강 5텐텐 어른인데 성인이 가입할 수 있는 내용에서 갑상선 암 수술을 하는데 업계 유일 납입 면제와 납입 지원이 동시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남면 조건이 대단히 좋은 거죠. 그렇죠? 요거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라이나 손보. 제가 봤을 때, 자, L손보에서 조금 들이댈 수 있는 거는 일단 주택화재보험. 여러분들,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올해 참 추웠습니다. 그렇죠? 참 추웠습니다. 근데 그 추운 날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얼어서 터질 수준이 아니었는데 얼어서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런 배관 같은 거. 근데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결국 우리가 불편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보장을 특약을 가입을 했는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가입을 했는데 왜 배관에 대한 교체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해지는 일이 생기죠. 근데 L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장 범위가 주택화재 보험 한정으로 좀 넓은 편이고 두 번째로 이것만 집중해 주세요. 5년 이내 암이랑 간경화가 있어도 인수 승인을 해주는데 뇌허심 I49, I50 원격지 내심통원 임시거주비 같은 것도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주요 치료도 2,000까지 보장을 한대. 중환자실이 1,000만이 나온대요. 자, 뭐예요? 자, 계속 매번 얘기하죠. 사람은 한번 아프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포자기를 하거나 다음에 또 아프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소 잃고 외양간을 한번 고쳐보자의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구 아픈 분 생기시면 그 주변 사람들 다 보험 추가하죠. 그렇죠? 우리 아빠 보험금 청구해서 감사합니다. 저희 것도 부족한 거 있는 점 좀 한번 봐주세요라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미 암이나 간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대화방에 물어보고 저기 보고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근데 인수 안 되세요. 5년 내에 뭐가 있어요? 근데 있더라도 뇌허는 보장을 해준다. 보험료 저렴합니다. 한번 들여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뇌허 쪽에 뇌혈관, 심혈관 주요 치료에 2,000만 원인데 중환자실 1,000만 원 나오는 거 나쁘지 않고요. 원격지에서 내심으로 통원하는데 임시거주비가 나오는 거. 자, 이거 어떤 경우예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 쪽이나 수도권으로 병원을 다니고 싶은데 오시면 항상 문제되시는 부담이 뭐예요? 첫 번째, 자, KTX, SRT 같은 거 한 번 타고 다시 댁에 돌아가면 얼마 들죠? 오시면 식사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 앉아라도 계셔야 되고 쉬시러 한번 치료받고 오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근에 근방에 호텔이나 그래도 좀 누워서 쉬실 수 있는 숙박시설을 알아보신단 말이에요. 쌉니까?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좀 덜어줄 수 있다는 게 좋다는 거죠. 뭐 좋습니다.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N손보 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보험료. 레캠비 나왔습니다. 비갱신이라고 하네요. 비갱신 레캠비 찾으면 N손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도 금액 3,080만 원. 시설재가 월 100만 원 플랜 비갱신인데 복합재가 시설. 자, 복합재가가 뭐야 그러면? 복합재가가 뭐야? 아까 D손보에서 암생활비, 뇌혈, 순환계 생활비 이런 거의 지급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맞아요.
치료의 방식이 수술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2가지, 3가지 이상이 되면 지급되는 금액이 더 있다고. 복합재가의 특징이 뭡니까? 재가 서비스로 받는 형태의 서비스가 2가지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복합재가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보장 구조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되고 시설. 결국에는 어르신이 편찮으 시게 되면 댁에서 모시다가 한개가 한번 오죠. 주야간보호센터 다니다가 그 안 되면은 시설 모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을 수 있겠다. 도착지 기준 보상한다. 회사별로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10가지 도착지 기준으로 다 한다. 레케미만 보겠습니다. 치매보험은 미래보장이니까 비갱신으로 확실하게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몇 번의 레캠비를 받았을 때 얼마가 지급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포인트죠. 그러면 레캠비와 재가 이런 게 모두 다 들어가고 그쵸? 1회차 100만원, 4회차 100만원, 7회차 1000만원, 19회차 800만원, 치료 30회당 30만원씩 36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요거 놓고 보면 해당 금액은 보통인 것 같습니다. 타사랑 비교해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S화재 가겠습니다. S화재에서 이쪽은 표현이 달라. 회복 지원금. 회복을 지원해 준대. 그러면 그 치료받고 회복만 해도 주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잘 볼게요. 선지급, 화두죠. 주요 치료비 가입하고 병원 예약만 해서 주냐 안 주냐, 얼마 주냐, 이자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그 차이죠. 이거 다 어느 회사나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S화재에서 말하는 복합치료는 암 진단을 받고 수술, 약물, 방사선 복합치료를 했을 때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혈관에서도 수술과 혈전 용해와 혈전 제거 치료를 하면 주겠다 이거죠. 혈전 제거와 혈전 용해를 치료로 인정을 한다는 소리죠.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비통치는 우리다. 네, 특별한 내용이 엄청 그거 된 건 없어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 회사도 레캠비에 대한 내용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건 없으니까. 자, M사가 지금 이 시기에 어른들이 들었을 때 눈이 반짝거릴 만한 보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치매 통합 치료비인데 우리는 얼마 준다? 2천만 원 준다. 근데 이걸 가입을 하면 뇌경색까지 보장한다는 거예요. 치매 통합 치료비를 가입을 하면 1억을 보장하는데 뇌경색? 괜찮죠? 자, 관절 특화 골키퍼 카티스템 줄기세포 1천만 원. 자,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H생명에 카티스템 이후 버전인 카티라이프라는 게 나왔어요. 카티스템은 무릎 연골에 구멍을 뚫어서 일부러 배양한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무릎 연골의 회복을 돕는 형태의 수술이자 시술이에요. 비쌉니다. 네. 근데 카티스템 그런 방식이고 카티라이프는 그냥 그 위에다 뿌리는 거예요. 무릎에 대한 시술에 복합 설계를 해서 뭔가 돈을 많이 들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추천을 M사에서 관절 특화 골키퍼 플랜 1천만 추가로 H생명에서 그거 가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고민은 자 보험은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돼서 혹시 모르니까 가입해서 근데 우리 집은 암 가족력 없고요. 술 담배도 안 하고요. 이제까지 아팠던 사람도 없고요. 100세 건강하게 살다 가신 어르신들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사람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오는 질환이 뭐라고요? 퇴행성 질환은 반드시 옵니다. 신체 퇴행, 정신 퇴행, 관절 쪽 같은 퇴행이 온다고요. 아니 오래 써서 오는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가족력과 유전력이 없는 부분인데 그냥 많이 쓰고 오래 써서 나오는 질환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려면 이런 보장들을 넣어주시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죠? 쭉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도 레캠비 나왔다. 뇌경색까지 보장하는 치통치 나왔고요. 인공관절 910만 원, 카티스텐 연골재생주사 줄기세포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진단비에 항암이나 이런 몇 가지에 대한 부분을 아예 그냥 묶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여기서 좀 들여다볼게.
치통치 치매 통합 치료비를 가입을 하면 레캠비 보장하고 치매로 인한 검사, 주요 치료, 중증 치료, 약물 치료, 수술, 중환자실 합병증 치료, 재활까지 보장을 한답니다. CDR 척도 검사비도 나온다고 해요. 자, 근데 인수 기준이 3개월 3보고요. 1년 이내 경도인지 장애 진찰 또는 검사 없으면 되고요. 5년 이내 치매 인지기능장애, 알츠하이머, 파킨슨,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심근경색만 없으면 뭐가 된다고? 인수가 돼.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와야죠. 빨리 들어와야지. 여러분들 각 조직에서 명절 전에 각 주마다 각 달마다 사업계획서도 작성할 거고 가만 고객 리스트를 본인이 작성을 할 거고 DB 고객님들도 만나시고 할 텐데 병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보험?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 근데 작년에 몇 개 회사들의 인수 기준이 바뀌면서 가입이 가능했던 분이 치매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왜 그래요? 회사들의 인수 조건이 너무 유하니까 회사들도 치매가 치료제가 사실상 완치가 있는 질병입니까? 늦추는 건 있지만 더디게 가게 만드는 질병은 있지만 치료는 있지만 완치는 없는 질병입니다. 시작되는 순간 일단 기본적으로 10년을 치료 기간을 깔고 가야 되는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인수기준을 너무 완화시켜놓고 가입자 수가 너무 폭증을 하니까 아 이거는 우리가 손해를 감당을 못하겠다. 그리고 인수기준에 뭐가 들어온 거죠? 특히나 뇌혈관 질환의 진단 기왕증이 있었던 분들은 치매로 악화될 가능성, 치매가 연이어서 올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가 된 거야. 실무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5년이 좀 넘으시고 한 분들 계시지 않을 거예요? 있잖아요. 가벼운 뇌혈관 질환 오시고 5년 지나고 3과 1에 해당 사항 없는 분들이 있으시면 가입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타사랑 비교해서 가입시키세요. 표적 치료 좋습니다. 근데 결국에 뭐냐? 1회 500, 7회 1000, 13회 500. 타사와 보장 조건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려면 어느 회사는 36회 이상이 가야지만 지급이 됩니다. 어느 회사는 각 1회마다 100만 원씩을 줍니다. 근데 처음부터 500을 주냐 7회까지만 하더라도 1000을 주냐 총 지급 금액 2000이 타사보다 낮을 수 있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쵸? 더 많이 주는 회사 있으니까. 근데 적은 횟수더라도 금액이 크게 주느냐 쪼개서 많이 주느냐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거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이거를 치매 통치랑 같이 가입을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뭐가 나간다고? 보장 범위가 치매 뇌경색 파킨슨 정상 압수두증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이거. 네. 나쁘지 않습니다. 검사 비용 나오고요. CDR. 자, 여기서 MRI 찍잖아요, 그렇죠? 네. 자, 뭐 나옵니다.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건데 저희 가족이 한번 아팠어요. 머리 사진을 찍었어요. 네. 젊은 사람이 MRI를 찍으면 여러분들 계산할 때 입 떡 벌어집니다. 네. 한 100만 원 나오거든요. 정밀 MRI 여기 이제 의료인 출신 분들도 계셔서 아시겠지만 정밀 MRI 한번 찍으면 한 달 동안 외식 못 해요. 한 달 동안 외식 못 해. 진짜 돈 많이 나가요. 한 150, 100 나가거든요. 근데 병원을 트랜스퍼를 하잖아요. 하면 또 찍자 그래. 근데 이상은 없대. CT, MRI 2번 찍으면 상반기는 외식을 못해요, 여러분들. 흰쌀밥에 간장만 찍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통합치료비의 세부 항목들이 지급되는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진단건에 대해서 재활건에 대해서 짜잘하게 돈을 지급을 계속 한다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보험으로 접근을 하면 진단을 받았을 때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게 뭐가 큰 금액이냐 하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치매 진단을 받거나 의심 소견이 있는 상태에서 MRI를 찍었어. 노인이 아니셔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대. MRI 비용이 이만치가 나왔어. 100만 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한 10만 원, 20만 원만 부담 덜어도 다행인 거예요. 실비에서 보상되는 거 빼고 하면 70에서 80 자기 부담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로 보면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였죠. 항암 치료니 뭐니 이런 거 얘기할 때는 통원 치료가 안 되고 뭐 통원 치료만 하셔야 되고 입원이 안 되니까 자기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이런 보장 가입하셔야 나중에 치료를 실비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포인트는 왜 얘기를 안 해주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 얘기해주면 근데 보험료가 비싸면 말도 안 해. 싸. 자, 간병과 치매에 대한 포인트가 뭐가 있습니까? 여성분들 50세만 넘어도 생명보험사에서 간병보험 가입하고 제가 서비스 보험 가입하고 할 때 돈 얼마 들죠?
얼마나 듭니까? 꽤 많이 듭니다. 꽤 많이 드는데 그런 거 말고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부분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가입하시면 사실 이거랑 재가간병 서비스의 보험을 가입 같이 하시는 게 보장이 되게 괜찮습니다. 전 이걸 추가해서 업셀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런 포인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죠. 뇌경색 후 혈관성 치매가 왔어요. 합병증도 보장이 될까요? 네, 보장이 나옵니다. 네. 자, 요게 새로 나온 내용이 있고 타사도 있고 하니까 비교해서 슬기롭게 보험 가입시키면 고객님들이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제로 제 경험 사례입니다. 올해 말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제 예비 신부가 되실 분이 계세요. 제 고객님 중에서. 근데 H손보는 이상하게 여자한테 집착을 합니다. 근데 집착만 하는 게 아니라 보험을 잘 만들어. 보험을 잘 만들어. 여러분들 요즘 신혼 부부들의 적정 그 결혼 연령 자체가 많이 뒤로 미뤄졌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이상이 있어 없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아빠 검사해보고 엄마 검사해보면 대부분 없어요. 여자분들은 특이한 케이스가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 이거 공부를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소나 난관에 협착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배란이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 근데 거기서 안 되면 어디 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 계획이 있어서 준비를 하시다 보면 산부인과 다니시죠. 보건소도 다니시고요. 좋은 약 챙겨 먹고 엽산도 챙겨 먹고 하다 보니까 임신을 할 수 있는 기간 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불안하니까 어딜 갑니까? 처음에 산부인과에서 배란 주도해서 받아 먹고 바로 아이가 안 생기니까 무슨 분당의 C병원 이런 유명한 병원들 있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시험관도 가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가에서 뭐 지원금이나 그런 게 있지만 만약에 내가 자녀 계획 있고 여성분들이 결혼할 생각 있으시고 한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거를 권유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좋다고 봐요. 네. 아니, 고객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있었냐고. 네. 보장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 뭐 더 얘기할 수도 없어. 근데 심지어 변호사 상담 서비스도 있고 전문 간호사 동행하는 서비스도 있어요. 애를 낳으면 낳았다고 축하금을 주고 아이가 안 생기면 난임 후 출산, 난임 산후조리원 뭐 비용도 주시고 1년 동안 난면을 해준대요. 보험 휴직을 시켜주는 거예요. 1년 동안. 네, 좋습니다. 참고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이런 보장들은 이제 변경된 건 특별히 없는 것 같으니까 네. 여성에 대한 부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성에 관련된 인수 조건이 이 회사가 되게 좋아요. 보장도 넓고 큰데 인수도 좋아서 제가 이제 고객님 한 분이 그 HPV 있잖아요.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 양성건이 있으셨는데 진단도 받으셨고. 근데 일단은 그거로 인한 자궁 내 상피 내 변형이에요. 그렇죠? 자궁 내 상피 내 변형이 일어났고 암은 아니고 암 전 단계도 아니고 일단 있었는데 인수가 되더라고요. 네. 부담보 없이 인수가 됐던 케이스. 여러분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인수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하다. 내용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무사고 전환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차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보험도 잘 만든다. 점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H사는 EQ 패스가 포인트인 거예요. EQ 패스. 두 가지 퀘스천에 대해서만 통과가 되면 가입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일단은 이 설계사들도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요즘은 포인트가 되는 게 건강이음을 무조건 다 조회를 해서 거기에 걸리는 게 있냐 없냐로 보험의 인수 기준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물어보는 내용을 근거로 갈 것이냐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SNS나 이런 데 설계사들 많이 싸워요. 네.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걸 제가 언급하는 것 자체도 조심스러운 거 맞아요. 하지만 1차적으로 보험의 보상은 알릴 의무에 근거해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 알릴 의무에 위법한 게 없으면 적법하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약관은 어떻게 해석을 하게 돼 있죠? 네. 피보험자, 계약자, 보험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보험업법 뭐 그런 관련 근거에 의하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여러분들 간편보험 같은 건 별로 문제도 안 돼요. 5텐5, 5텐10, 3텐10 이런 거 있죠. 10년 고지형에서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건강이음 같은 어플에서도 3개월, 1개월 이내 건 못 걸러내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설계사끼리 있지 않습니까? 설계사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이야기를 안 하고 고객님 잘못, 고객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도 상담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끝날 때쯤에 팩트 파인딩을 하지 않습니까? 자산에 관련된 내용과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 자, 뭐 우리가 탐정도 아니고 건강임을 매번 들락날락 거리면서 볼 수도 없고 거기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이 가입시키려고 하는 보험에 희망 상품이 있지 않을 겁니까? 거기에 내용을 근거를 하고 대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고 설계사 본인들을 지키시려면 고객님과 나눴던 그런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잘 기록을 해두세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다빈치 레보아이. 자, 이거 이슈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봇 암 수술이 특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쵸? 근데 다빈치 이후에 나온 몇 가지 로봇 수술, 뭐 레보아이나 이런 거는 수가 코드가 바뀌었대요. 그쵸? 그래서 우리 거에서는 레보아이가 보상이 나간다. 우리 거에서는 안 나간다. 이후에 신규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로봇 암 신기술에 대해서 보상이 나간다 안 간다. 이걸로 일부 몇 명의 설계사들이나 손해사정사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약관상에서 신규로 이후에 추가되고 심평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비급여 이런 걸로 인정이 된 수술 수가 코드가 나온 거면 보상이 나간다. 이런 포인트로 좀 봐주셔야 돼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죠? 표적항암, 면역항암. 표적항암, 면역항암 같은 게 현재 상품이 나왔을 때 기준이랑 추후에 나중에 나왔을 때 보험 상품의 기준이랑 따져봐야죠. 심평원에 등재된 인정된 신의료 기술이면 보상이 나간다. 이건지 약관상의 문맥이나 맥락은 여러분들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하이클래스, 비급여, 암주치, EQ패스 다 좋아요. 이게 좋죠. 원발, 전이, 네, 항암 보장. 이 회사는 이게 좋습니다. 이게 항암. 항암으로 끝장을 보겠다라고 하면 보험료도 저렴해요. 항암에 대한 내용 좋고요. 고액항암, 카티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티. 근데 이거는 이제 워낙 요즘 모든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암주치 보험료가 저렴하고 한도가 크고 네, 이런 것들. 자, 결국에는 이 회사에서 언급을 한 건 치료단과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비급여를 어디까지 볼 것이며 전액 본인 부담은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여러분들 암주요 치료비 특약 하나 클릭하면 글자가 너무 길지 않아요? 네. 암주요 치료비, 상급종합병원, 병원, 종합병원, 급여,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비급여, 상급종합병원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암 전문 치료기관, 주요 거점 지역 치료기관, 동네 앞에 CU, 우리 집 앞에 GS 다 나오겠어요. 니네 집 앞에 있는 트레이더스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거 잘 보셔야 된다고. 어디까지 보장을 해주냐에 따른 부분에 따라서 고객님들의 보장이 나가냐 안 나가냐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거 잘못 넣었다가 어느 하나 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병원을 가기 전에 설계사랑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지. 나 담당 설계사잖아. 어디가 아파, 안 좋아, 검진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설계사랑 이것도 세일즈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설계사님 저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설계사님 저 검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검진 예약 린치핀에서 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보내면 됩니까? 어디가 안 좋으세요? 뭐가 걱정되세요? 자, 고객님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린과 동시에 우리가 그게 고객님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들여다 봄과 동시에 또 뭐가 일어나죠? 추가 계약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객이 나한테 이런 거 이야기한다는 건 무언가를 걱정할 만한 일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냅두지 말고 더 물어보고 해서 추가 계약을 하든지 다른 분들, 가족분들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된 계기를 확인하면 추가 계약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내용이 되게 좋다. 이런 부분으로 주요 치료비들 저렴하게 추가할 수 있는 방법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생명보험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사입니다. 네. 멈추지 않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 회사에서 지금 제일 좋은 상품은 변액 연금과 좀 달러 종신보험 플러스. 여러분들 제가 뭐 시사 상식이나 이런 게 뭐 엄청 뛰어난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들 요즘 뉴스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무슨 생각 드세요? 3차 대전이 곧 일어나나? 그쵸? 어디에서 뭐 그 마두로인가 그런 사람도 잡혀가고, 그쵸?
틱 하면은 뭐 어디가 뭐 공격을 하고, 뭐 일 안에서는 뭐가 어떻게 되고. 근데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제가 제 이제 중마고 친구들이랑 어렸을 때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저 1년에 한 번씩 금을 샀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저희가 처음에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금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어요. 이제 저도 이제 결혼하고 6년, 7년, 8년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때 샀던 금을 이제 못 사겠다는 거예요. 저희 총무 맡고 있는 친구가 도저히 못 사겠다고, 얘들아. 회비 빵꾸 난다. 그냥 이번에는 은을 살까 이러는 거예요. 은도 많이 올랐거든요. 여러분들 대외적인 경제가 정세가 흐트러지고 뭐하고 하면서 뭐가 이제 발생을 많이 하죠. 이제 기축통화나 아니면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것들에 대해서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이것도 내려갈 겁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높으니까 가입 안 해, 뭐 안 해.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가입하냐 안 하냐 차이야. 가입 안 하냐 안 하냐. 환급률도 제일 좋고, 그렇죠? 종신보험인데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내용들 얘기하지만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오르면 그때 가입할 걸, 그때 나도 해둘 걸, 껄무새들이 나오잖아요. 껄무새 우리 고객님들 손해보시면 안 되니까 이런 좋은 상품도 권유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환급률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너무 좋고. 자, 이거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 고객이 작년에 이걸 가입을 하셨습니다. 지금 뇌출혈 진단받아가지고 현장 조사 나와가지고 지금 조사 중이에요. 지급되냐 안 되냐 좀 이런 거 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뭘 넣었냐면 13대 질병 난면 특약을 넣었어요. 페이백 100%. 자, 이게 오케이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고객님 이제까지 납입하셨던 보험료 다 100% 환급 받으시고 추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보험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효과가 나죠. 환급률은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기납 종신보험의 판매를 하실 때 결국에는 이런 특약들도, 왜냐면 근데 약간 딜레마가 생겨. 보험을 가입을 시켰어. 원화고정 납입까지 하니까 이 사람이 내겠다고 한 금액보다 간당간당해. 30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원화고정 납 딱 거니까 30 얼마가 나와. 근데 남면 특약을 넣으니까 35만 원까지 올라가. 그럼 여러분들 되게 불편해지죠, 마음이. 그걸 빼자니 고객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험료를 계속 내면 안 될 것 같고,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거 넣어주세요. 제가 겪어보니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회사의 달러 종신보험은 인수 조건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반채가. 그래서 인수 잘 받아주니까 내용도 확인하시고, 달러 저축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고, 뭐 동행 같은 연금 상품은 뭐 워낙 유명하고 스테디셀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펀드 선택을 좀 잘 해주면 고객님한테 더 추가적인 베네핏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상품이니까 여기서 내용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사실은 이 회사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회사는 지금 넥스트 레벨럴 연금보험이랑 트리플 레벨럴 연금, 이 형제 아후 연금이 나쁘지가 않고요. 이 건강보험들이 이 회사가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 나머지 보장들과는 다른 회사랑 큰 차이는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회사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생명이 지금 없네요. L생명은 제가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드릴게요. L생명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들 L생명 멋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그 회사 있잖아요. 네. 그 회사가 아마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상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상품? 통합, 경계성 종양. 이것도 모른 척들 하시네. 자, 여러분들 유사암 중에 몇 가지의 진단비를 많이 받으려면 암 진단비를 많이 가입해야 돼요? 적게 가입해야 돼요? 1억 가입해야 2천만 원 겨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L생명에서는 경계성 종양으로 수술을 하시면, 그쵸? 수술을 하시면 몇 천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 있죠? 내가 알고 계시죠? 통합,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네. 여기까지 힌트 드렸습니다. 유사암이 부족하거나 하신 분들한테, 그리고 어떤 분들 건강검진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용종만 보지 맙시다, 여러분들. 용종에서 더 가면 뭐가 됩니까? 선종이 되고, 선종에서 더 가면 뭐가 되죠?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되죠? 보통 거기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진단비 추가해주는 건 당연히 베스트고, 왜냐면 그게 암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수술을 했어. 근데 그 경계성 종양이었어. 코드가 여러분들 검사 결과지 상에 여러분들 C가 무조건 질병 코드가 C로 시작해야지만 암입니까? 아니에요. D로 시작을 하는데 검사 결과지를 보니까 이 암에 변이된 정도가, 이 세포에 변이된 정도나 이런 암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그레이드를 표시해주는 검사 결과지의 내용이 있어요. 제일 많이 검사 결과지에 나오는 게 여자분들의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지에 보면 그 그레이드가 높은지 낮은지를 알려줘요. 요거는 약간 상피세포의 변화만 있을 뿐에 지켜보기만 하면 되고 암까지는 아니다라고 하고, 얘는 진짜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맞아요. 경계성 종양이나 그런 암이 되는 거예요. 냅두면. 그런 게 발견돼서 보통 많이들 하시는 게 원추절제술, 맘모톰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런 거가 나오게 됐을 때 뭐가 된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많은 보장을 들어갈 수 있는 게 L생명이 있다. 보겠습니다. 나머지. 자, N생명. 네. 자, 이 회사는 그 100세 시대 암치료 플랜이라는 플랜이 있습니다. 그 암치료비까지 재발암과 전이암까지 든든하게 드린다고 하고요. 자, 이게 좋죠? 10년 경과에도 좋다. 장례 지원 서비스까지 해준다. 가까운 농협에서 건강까지 지켜드린다. 보험료가 암주치 연 1회 이렇게 다 넣고 해서 20년 나 100세 만기로 했을 때 40세 남자가 36,000원이 나온다. 보험료가. 자, 이거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재작년 11월 달에 판매 중지가 된 비례형 암주요 치료비가 출시됐을 때 저렴하고 보장이 좋았던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N생명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N생명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N생명을 들여다보면 가끔 이렇게 좋은 특약들이 나와요. 어떻게 나온다? 상급종합병원이나 국립암센터에서 암 또는 대장전막내암 주요 치료 시 암수술, 항암약물 치료, 항암방사선 치료를 각각 연 3회까지 보장을 한대요. 치료별 각각 보장해서 최대 연 3회면 333 아니에요? 그쵸? 좋네요. 이거 좋은 겁니다. 보험료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수술하고 위암 진단받고 암수술 1. 333은 아닌가 보네요. 서로 다른 치료 시 최대. 근데 이거 나쁘지 않고요. 여기서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생명보험사에는요, 남녀 생식기암이랑 대장전막내암이랑 일반암을 특약별로 구분지어서 가입을 시키던데요. 그게 보장 범위가 좁은 게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생명보험사에서 2014년 16년도 어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반암에서 남녀 생식기암과 유방암과 대장전막내암을 소액 보상하는 걸로 한번 룰이 생겼었습니다. 일반암 1,000만 원 가입해서 유방암 진단 받으면 40% 60%밖에 지급을 안 했었던 시기가 있었다고요. 그거는 보장이 좁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5천만 원을 가입을 하는데 남녀 생식기암 대장전막내암도 5천, 그걸 제외한 나머지 일반암도 5천이면 이게 보장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남녀 생식기암이랑 대장전막내암 진단 5천만 원 받고 나서 삭제되면 일반암 5천이 남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됩니다. 좋은 보장입니다. 구성 나쁘지 않다. 네, 사망 원인 1위 뭐 특별한 내용은 이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된 내용이 없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2월 9일까지 한 개 회사가 있었던 게 없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드리대 생명에서 수술비 중에 지금 이 회사가 보험료가 되게 저렴하죠? 이번 달 안으로 올린다는 이야기가 좀 돌고 있어요. 네, 돌고 있죠. 왜냐면 이 회사 조건이 좋아. 고액 할인이 없어지는 거는 보험료가 오르는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고액 할인 없어진다고 했죠? 네. 언제까지? 2월 9일까지. 2월 9일 전까지 줄기차게 판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회사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수술비 중에서 여러분들 질병 분류기호를 보시면 C77 하고 점하고 1, 2, 3, 4, 5 이렇게 나와요. C 땡땡 질병 코드하고 점하고 1, 2, 3, 4, 5 이렇게 나와요. 다른 보험사에서는 점하고 뒤에 찍히는 숫자가 달라도 동일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얘네는 C 땡땡하고 점하고 다음 숫자가 점 다음에 나온 숫자가 다르면 다른 질병으로 간주해서 수술비를 매회 지급합니다. 네.
동일한 날짜에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술을 병행을 했을 때 질병 코드가 여러 개가 찍히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다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설계사들 사이에서 말도 많았고 보상에 대해서 그럼 이게 미친 게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 나왔고 상품을 개발한 사람은 심할서를 썼다고 얘기도 하고 뭐 별의별 게 있지만 정확한 건 약간 더 한 번 더 들여다보셔야겠지만 이 내용이 정말 좋은 겁니다. 수술로 따지게 되면. 왜냐면 이 회사가 보험료가 저렴하거든요. 수술비 집중하시는 분들 H사로 집중하시면 좋겠고 예전부터 나왔던 거죠. 마취 보장은 유일하다. 2시간을 마취한다. 그쵸. 이게 어느 회사에서 먼저 나왔어요. 작년인가 나왔는데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수술실에 들어간 시간부터 카운팅을 하느냐 마취약이 들어간 시간부터 카운팅을 하느냐 좀 이게 좀 제가 수술실까지는 제 기억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간호사 출신 분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술방 들어가면은 시계가 있죠. 언제부터 언제 시작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카운팅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2시간이면은 사실 비교적 큰 수술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뭐 한 10몇 시간, 20시간, 100시간, 뭐 100시간 하면 큰일 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길게 하는 수술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마취도 보장을 한다네요. 이 정도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나옵니다. 레보아이 우리는 보장하겠다. 다빈치의 그 라이센스가 풀린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라이센스가 풀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 자, 제일 유명한 거 여러분들 파이자에서 개발했었던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제가 비아그라죠. 비아그라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회사에서만 만들 수 있었는데 그 라이센스 보존 기한이 풀리고 나서 카피가 아니라 그 비슷한 류의 약들이 다른 회사에서 나왔죠. 그 불법인가요? 아니, 라이센스 끝났으니까 끝이에요. 다빈치 로봇 요거의 라이센스 기간이 끝나서 레보아이 같은 애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쵸? 여기서 이 기존에 있었던 약관에서 결국에는 다빈치만 보장하느냐, 레보아이나 레보아이 이후에 추가된 신규 기술도 보장을 하느냐, 계속 그 포인트예요. 우리는 된다, 뭐 니는 안 된다. 근데 이 회사는 보험료가 저렴한데 수술비까지 좋아서 참고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보험에서 뭔가 보험 선택을 하는 포인트는 결국엔 이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계산을 눌렀어. 보험료가 와 좋아 가자 시책도 좋아 와 하다가 마지막에 납입 면제를 까먹었네. 넣으면 뭐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납입 면제 조건을 부과를 했을 때 손보사랑 생보사랑 같은 생보사 내의 상품에서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같이 들여다보시면 꽤나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몇 개 안 남았는데 자, 우리가 애정하는 퓨처생명 보겠습니다. 와우. 자, 이 회사도 이제 어린이 보험을 손을 대고 있습니다. 0세부터 건강보험. 자, 여러분들 근데 이 0세부터 건강보험이 어린이 보험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좀 잘 들어봅시다. 어린이 보험에 성인들이 보장받을 만한 내용들을 넣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 손해율 때문에. 이 어렸을 때 나이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어. 보험료가 비싸지가 않아. 근데 납입을 완료해? 아니, 중간에 아파? 보험사는 돈 나갈 일밖에 없는 거죠. 얘가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래서 애지간히 좋은 특약들을 어린이 보험에 부과해서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른들한테 들어가는 좋은 보장이 어떻게 됐다? 우리는 어린이 보험을 만들어서 성인 거보다 더 좋은 걸 넣었다. 뭐까지 들어가? 재해, 순환계, 주요 치료비 다 들어가네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에 20년 날 종신이에요. 보험료요? 싸요. 여기 있는 거 다 넣고 암주요 치료비. 자, 우리 애기들 중에서 보험을 추가를 다 했어. 근데 순환계만 빼먹고 했어.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이 회사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딜레마가 뭐예요? 고객은 태아보험을 원하는 게 30세 만기를 가입하고 싶으시대. 나는 100세 만기 가입시키고 싶어. 보험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밀고 당기기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했어. 그럼 옛날 태아보험이나 주치도 안 들어가, 뭐도 안 들어가. 지나갔어. 근데 그 사람한테 이게 여기서 또 딜레마가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30세 만기에 보험을 해지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힘들거든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애가 중간에 병원을 몇 번을 다녔을지 어떻게 알아? 안 보이는, 내 눈에 안 보이는 아이의 병증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애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일주일에 3-4번,
병원 2-3번씩 다녀요. 네. 주말에 놀고 나면 애 콧물 줄줄 흘리고 아파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럼 비상이야. 월요일 아침부터 병원 오픈런회가 뛰어가지고 애 줄 세우고 수액 맞추고, 그러니까 애가 손이 요만한데 주사바늘 이만한 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30세 만기로 가입시키는 어린이보험은 어떻게 해지시키냐고요. 여기서 중간안이 될 수 있는 선택지가 뭐냐면 이런 저렴하고 괜찮은 어린이 보험인데 보장도 괜찮고 설계사들이 선택하기 나쁘지 않은 플랜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암주요 치료비 항상 우리 이야기합니다. 다 넣으니까 너무 비싸요. 그쵸? 그래서 뭐 하죠? 진단비 1,000만 원, 뇌허 500만 원. 주요 치료비 넣었다가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비싼데 이거 뭐 하죠? 무슨 짓 하죠? 일반 병원에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바꿔. 상급 종합병원을 넣으니까 비싼 것 같으니까 뭘로 바꿔? 비급여만 보장하는 걸로 바꿔. 보험료가 맞았어. 고객님이 원하는 수준에. 아니면 내가 좀 더 어필하면은 가입할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보장 범위가 좁은 것 같으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라고요. 일반적인 설계 흐름이 그렇게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넣고 빼고 하다 보장 마음에 안 드네 이거. 그렇죠?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 들고 이거 나중에 내 탓 할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도 들고 고객님 생각하는 마음에 더 늦자니 좀 약간 오해받을 것 같고 막 이런 모든 곤란과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실속으로 하고 싶은 거에 주요 치료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런 실속 플랜들이 나왔다는 게 큰 장점인 거예요. D손보, 하이 클래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슬림형 암주치도 나왔고, 요 회사는 또 이렇게 또 저렴한데 보험료 저렴하네요. 이런 것들 비급여 너무 좋습니다. 특정 순환계, 그러니까 생명보험사도 지금 많이 따라왔어요. 손해보험사의 주요 치료비를 많이 따라왔으니까 조금 더 비교 우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생명보험사 내용을 비교를 할 때 뭘 또 보냐? 자, 이거예요. 자, 가장 많이 오는 거. 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의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고객들이 청구를 했을 때 시비가 생기는 거, 보험사랑. 자, 직접 치료에 해당이 하는가 안 하는가? 특히 위장 관계 쪽에 수술을 하시고 나서 식사가 용이하지 않으면 요양병원 가서 대체식을 하거나 아니면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거나 비타민 수액을 맞으시거나 하죠. 맞죠? 보험사 그 시비거리가 제일 많이 걸려요. 온열 치료하시는 거, 비타민 수액 맞는 거, 영양제. 직접 치료랑 뭔 상관이냐고. 실비에서 부지급하려고 막 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고 막 분쟁도 생기고 해요. 그 다음이 뭐죠? 호르몬. 호르몬 치료가 과연 해당 치료에 직접 치료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약관을 보면 우리는 암 직접 치료에서 호르몬 치료는 배제한다,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으니까 아예 S생명에서는 주치나 통치에서 수술약물 방사선, 항암 호르몬까지 넣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가입을 하면 뭐 해준다고? 암 검사 8종, 주요 치료 2종 추가, 비급여 4종까지 준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넘버1으로 평가받던 S생명이 건보 싸움에서 밀릴 것 같고 여기저기 다 뺏기는 것 같으니까 상품 자체를 다 갖고 와봐, 다 보상해줄게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게임 체인저를 올해 들어서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 소리죠. 이 정도면. 좋은 보장입니다. 실제로 설계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표정면역 로봇 수술까지 넣어버렸다는 겁니다. 통합치료에. 다 갖고 와, 다 보상해줄게. 검사? 우리가 해줄게. 진단 복합 비율, 수술 비율 좋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종합병원에 입원해서 한 간병 통합 서비스까지 보상을 하는 것도 넣어주셨습니다. 간병입니다. 8종. 근데 이 회사에서 특정 표적 방사선 허가 치료 같은 게 나왔습니다. 이게 좀 새로 나온 건데 아직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오픈된 내용이 별로 없어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표적 항암 약물 치료를 끝내고 나서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는데 암세포만 겨냥한 약물만 표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방사선 치료도 뭐가 있다? 표적 방사선 치료가 있다 이거예요. 표적 약물 쓰고 표적 방사선 쓰고 중입자 쓰고 자 그런 게 보상이 다 나가는 특약을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보상이 나쁜 게 아니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한 2개 회사 정도를 더 보면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화는요, H생명은요, 제가 지난달이랑 바뀐 게 없어요. 근데 80 플러스가 있어. 80 플러스가 뭐냐? 보험의 보장 만기를 80세까지 받을 건지, 이후에
종신이나 100세까지 연장할 건지 80세까지 받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요. 대신에 보장이 중간에 80세 끝난다는 생각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전환이 가능한 식으로 나와 있고 이 회사는 좀 좋은 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80 플러스인 거야. 보험을 80세 기준으로 가입을 하고 보험료가 저렴한데 그 이후에 대한 보장을 놓치진 않는다는 거죠. 선택하는 거죠, 고객이. 그리고 주요 치료비의 선지급 있죠. 그런 게 이 회사는 777 기억해라 이거죠. 70%까지 선지급하고 뭐 이런 내용들 장점 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목이 터질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제 마음이 느껴지게 Listen to my heartbeat. 네, 계속 하겠습니다. S생명 좋아요. 이 회사 좋은데 요것만 자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분리심사 질병을 나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암이랑 순환기를 분리심사를 해서 겪지 않은 질병은 가입이 가능하다. 심사 넣는 이제 그 지점원들 사업단원분들이 가끔 이런 비명을 지르세요. 아 이게 암이랑 뭔 상관이야. 무좀 거짓말 같죠? 제가 예전에 보험이 시작했을 때는 무릎 통증으로 병원 내원했는데 암보험인데 무릎 부담보험을 잡는 거예요. 고객이 한 5분 후 웃으시더니만 용현 씨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알죠? 나는 용현 씨는 믿는데 이렇게 하는 회사는 못 믿겠네.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죄송하다고 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이런 보험 인카 같은 GA에 와서 뭔가를 제안할 때는 다 믿고 계약을 하시고 하는데 아니 암이랑 무릎 통증이랑 무슨 무릎 부담보험 전기관을 잡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연관 없는 질병에 대해서는 분리심사를 해서 인수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웃으시죠? 나중에 뭐 무좀 부담보인데 발에 있는 무좀인데 어떻게 전 신체 전체를 부담보를 잡아요. 막 이렇게 막 승질 난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심사에 대한 내용을 좀 확대를 한다. 지금 많이 웃으세요. 실제로 겪으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 네. 근데 그런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대리점에 또 있고 이런 좋은 심사 기준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가 있다. 자, 이게 또 좋은 거예요. 2월까지만 한답니다. 어떤 거? 기왕역의 310에서 5회 안 걸리면 10으로 받아주겠다는 거. 다른 회사는 10년 고지에 걸리니까 인수를 안 해주는데 방법을 보자고요. 만약에 10년이 안 되는데 수술력이 있어요. 그러면 간편으로 가야 돼요. 385, 375 뭐 이런 거로 가입하죠. 그러고 나서 뭐 하시죠? 무사고 할인을 하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중요해요. 근데 무사고 할인의 단점은 뭐죠? 처음부터 비싼데 나중에 내려가는 걸 내가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돼. 네. 근데 우리는 그냥 10으로 인수한다고. 5년만 넘으면. 이게 장점인 거예요. 자, 이것도 좋아요. 예외 질환을 완치를 했어. 즉시 가입을 시켜주는데 3개월 안 지나도 된대. 네. 요거는 근데 많은 회사들이 좀 확대가 됐죠. 내용 좋아요, 이런 것들. 자, 보험료 저렴합니다. 네. 안보장 플랜. 자, 이 회사도 지금 많이 들어왔고 호르몬도 들어왔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회사들 상품이 많아가지고 어떤 회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자, D생명을 마지막으로 오늘 소식지 안내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왜 좋냐? 신상품이 나왔는데 여러분 한번 저랑 이제 고민 좀 해보자고요. 종신보험 가입 안 하는 이유 뭐예요? 죽어서 나오니까 싫어? 안 죽으면 요즘 핫했던 그 윤성빈 금메달리스트님 화법이잖아요. 가난해? 돈 벌면 되잖아. 힘들어? 안 힘들면 되잖아. 후회해? 후회할 짓 안 만들면 되잖아. 약간 이거잖아요, 그렇죠? 종신보험? 왜 가입해? 나 죽어서 남 좋은 일 싫은데? 막 약간 이런 고객님들의 불만이 좀 있죠. 그게 아니라 종신보험은 가입하신 분들도 가입하고 나서 고민을 막 해요. 내가 잘 가입한 거 맞나? 맞잖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한 번은 무조건 죽게 돼 있어. 비싸. 오늘 죽냐 내일 죽냐 10년 후에 죽냐 아니면은 남들 다 가고 나서 99세 때 죽냐 그 차이뿐이에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무조건 필요한데 사람 마음에 손해 심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품이 판매가 잘 된 거예요? 단기납 종신이 판매가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CI 보험이 판매가 잘 된 거예요. 죽어도 받고 죽기 전에 죽을 만큼 아픈 병에 걸려도 받는 거잖아요, CI 보험이. 근데 문제 있다 하니까 개선시킨 게 GI 보험이잖아요. GI 보험보다 더 좋은 게 뭐야? 암종신을 가입을 해요. 암에 걸려도 받고 안 걸려도 받고 납입이 다 끝나도 환급률도 좋아. 그쵸? 종신보험의 장점과 암종신보험의 장점과 보장성 보험의 장점을 다 결합시켜버린 미친 상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D생명의 주장에 의하면 자 이게 뭐냐? 700종신은 사망보험금이 체증되는 형태의 좋은 상품입니다. 물론 비쌉니다. 20년 납 기준으로 7년 납에 환급률이 100%가 된답니다. 근데 중간에 암 수술을 하면 돈이 이렇게 나온대요. 암종신과 700종신의 장점은 하이브리드식으로 섞어놓은 상품입니다. 환급률 좋고 사망보험금 체증되니까 좋고 자 사망보험금도 필요하고 체증 많이 필요하고 환급률도 중요하고 안 아파도 보장도 만약에 혹시 모를 일에 대한 부분도 보장받아야 되는데 나는 암 정도 아픈 거나 보장받으면 돼 라고 하는 분들한테 권유할 만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뭐 이게 내용은 뭐 잘 읽어보시고 요거 레고 여러분들 레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고른 건강보험의 줄임말 레고예요. 레고. 네, 몰랐죠? 저는 알았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다 웃으시던데 네. 안 웃으시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네. 네. 3월까지 암 진단은 확정 시 이렇게 준답니다. 비싸네요. 비싼 건가? 모르겠어요. 비교해보세요. 근데 저는 이 회사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D생명 간병보험 보셨어요? 자. 이게 가입이 몇 살까지 되냐면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남자 83세, 여자 85세, 복지용구, 데이케어, 방문요양, 데이케어 돼. 근데 외워. D생명, 보거 방어. 보거 방어. 할아버지 보거 왜 드세요? 할머니 방어 왜 드세요? 이 생각만 하세요. 이 회사 85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남자 83세까지 가입해요. 사업단에 질문 가끔 올라오죠. 고객님이 몇 세신데 보험 가입이 가능하나요? 간병이 가입 가능하나요? 요거 제안하세요. 네, 되네요. 보험료 비쌉니까? 쌉니까? 여러분들 이게 타사랑 이 연세 비교하면 싼 거예요. 싼 거예요. 저렴한 거예요.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설계해 보세요. 왠 줄 아세요? 타사는 가입이 안 돼. 타사는 이 연세 가입이 안 돼서 비싸다 싸다 얘기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장 나쁘지 않네요. 인지지원 등급과 레캠비까지 들어가네요. 뭐 섞으면 좀 더 비싸질 수는 있겠지만 네, 내용이 좋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쉴 새 없이 1시간 달려왔습니다. 2월 영업일 10며칠 밖에 안 남았습니다. 선택과 집중, 여러분들의 고객들한테 집중해서 판매해야 될 거, 제안해야 될 거, 오늘 소식지 교육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마치겠습니다.